네, 들어오세요. 어떻게 불편한 게 있으실까요? 한 3년 전쯤에 간 네네. 수술을 받았었는데요. 고생을 하다가 이제 많이 괜찮아졌었는데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간 쪽이 좀 예전처럼 많이 아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, 여기가 좀 이렇게 아픈 느낌이 좀 있으세요?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와서 한번 검사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. 전에 그 수술 받으셨던 건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? 간 속에 농양이 찼다 그래가지고 고름이 좀 차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것 같네요. 그러면 엄청 아팠고 그것도 음. 마취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바늘을 생으로 꼽아서 그게 이제 3년 전이시라는 거죠. 예. 지금 어쨌든 완치돼 있는 상태고 먹던 약도 거의 다 줄었고요. 병원에서도 뭐 많이 괜찮아졌다는 말 듣고 있는데 요즘에 다시 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한동안은 조금 좋으셨던 거예요? 그동안은? 한동안은 괜찮았다가 요즘에 제가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 그래서 많이 받으시는구나. 체력은 버티는데 눈이 감겨서 행동을 못 하겠다던가 아니면은 간 쪽이 너무 이렇게 막 땡겨가지고 좀 움직이는데 또 옛날 생각나서 무서워가지고 괜히 아무것도 못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약 같은 거 뭐 부작용 같은 적은 없으시잖아요. 예. 그리고 뭐 그동안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, 간염, 결핵, 고지혈증, 기저질환 같은 건 없이 건강하셨던 거고요. 예. 담배 혹시 태우실까요? 수술 받고 바로 끊었습니다. 3년 전에요. 예. 술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. 주에 한두 번 정도? 예. 그러면은 소주 분량으로 바꾸면 얼마나 드실까요? 1회에 한 2병 정도 줄이긴 했는데 이게 줄어서 이제 예. 잠은 잘 주무세요? 수면제를 먹어야지 하루에 한 7시간 정도? 먹어야지 7시간 정도요? 약발이 안 받을 때는 한 1시간에 한 번씩 깨고 수면제 드신 건 언제부터예요? 한 1년 넘었습니다. 스트레스가 시작되면서부터 예.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있긴 하네요. 스트레스도 심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수면 질도 많이 떨어지고 먹는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지금 그렇게 막 뭘 챙겨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삶은 계란 한 3개 먹었고 점심에 라면 2개 끓여 먹고 왔습니다. 그러면 식사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긴 해요. 예. 염려가 되시는 게 내가 이제 이렇게 피곤한 것들이 단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진짜 간에가 문제 생겨서 그런 건지 궁금하신 거잖아요. 예. 간 농양은 사실은 알고 계시다시피 튜브를 받고 항생제 치료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그냥 완치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때 이제 농양이 조금 생기면서 간세포가 일부분 좀 파괴가 됐을 텐데 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자리 잡아서 간 자체가 당장 문제가 있진 않을 텐데 사람이 뭔가 이제 급속도로 피곤할 때는 여러 가지가 좀 원인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진짜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곤한 경우들도 있고 지금처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, 수면질이 많이 떨어진다, 잘 먹지 못한다, 이제 이러면 당연히 사람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듣는 것만 봐서는 진짜 몸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내가 몸 컨디션이 이렇게 떨어진다기보다는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이런 거랑 좀 굉장히 연관이 조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. 몸에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굉장히 컨디션이 떨어지고 피곤한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간 기능이 갑자기 좀 손상돼 있을 때인데 독성 간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즙을 먹었다는가 뭐 그러면서 간 기능이 확 떨어진 경우들이 좀 있어요.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여건들 때문에 이제 몸이 좀 무기력해져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제일 크죠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스트레스를 급성으로 받으면 그거를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몸에서 막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오고 적응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스트레스 관련한 것도 조금 검사를 받아보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내가 그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있는지 아니면 넉다운이 돼버렸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급성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몸이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힘들 가능성이 좀 크죠. 수면 질도 사실은 썩 좋지는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있어요. 잠을 푹 자야지 다음날 개운할 텐데 아마 꿈도 막 선명하게 생각날 가능성 크고 또 중간에 깨기도 많이 할 가능성 크고 이제 복합적일 거다 이제 생각할 수는 있어요. 시간이 가면은 해결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해결될 수는 있긴 한데 지쳐 있는 게 문제니까 검사를 한번 해보고 결과를 조금 본 다음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. 스트레스 극복에 조금 도움되는 그런 영양제들 같은 것도 사실은 좀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조금 투약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. 근데 이제 완전히 좋아진다기보다는 뭔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은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지금 당장은 뭘 하려고 해도 무기력하고 힘들고 눕고 싶고 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은 벗어나야지 여기서 이제 완전히 나올 수 있거든요.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이렇게 확 끄집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. 근데 나오는 걸 좀 도와드린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고요. 간장약을 조금 드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. 예. 간장약을 먹어서 간이 또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간 기능 수치는 분명히 떨어져
떨어져서 정상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간이 그걸 먹고 더 좋아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내 간에 진짜 좋은 거는 당연히 술 줄이시고 그 다음에 복부둘레가 조금 있으시거든요. 그러면 지방간이 분명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같은 것도 좀 줄이고 기름진 것들, 쓸데없는 기름진 것들 말하는 거예요. 운동량도 좀 늘려서 뱃살이 조금 줄어들거나 그러면은 내 몸이 조금은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스트레스에 매몰돼 있지만 먹는 것도 일단은 잘 챙겨 드셔야 돼요. 먹는 거 중요하고 잘 자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. 운동을 하는 이유는 내 몸에서 먹고 이제 만들어낸 에너지를 일정 부분은 조금 써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 걸 안 쓰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몸은 에너지를 만들려는 걸 더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간 기능 수치는 아마 그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하실 텐데 수치 자체는 괜찮다고 얘기는 하시죠? 예. 예전에는 많이 올라 있었나요? 몇십 배 소리도 들었습니다. 예. 간 농양일 때 뭐 간 기능 수치가 좀 어쨌든 예. 올라가 염증 수치도 많이 올라갔을 거고 열도 많이 났을 거고 아마 분명히 고생은 좀 하긴 하셨을 텐데 간은 다 이제 회복이 잘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간에 안 좋은 뭐 상황 같은 거, 간에 안 좋은 약들 같은 거, 간에 안 좋은 뭐 술 같은 걸 좀 줄이시고 영양소 같은 것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비타민 D 같은 것도 좀 드시면 분명히 좀 도움을 더 받으실 수 있거든요. 스트레스에도 조금 괜찮고 피로 회복도 사실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다른 병원 같은 데 가시면 수액 같은 것도 조금 권유받고 그렇기도 할 거예요. 내가 어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나아질 수 있게 여러 가지 보조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거죠. 적절하게 운동도 해서 약간 에너지도 좀 소모하고 몸 컨디션이 돌아올 수 있게. 탄수화물 같은 걸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? 보통 때는 안 먹다가 힘들면은 몸이 힘드니까 뭐라도 먹어야지 단계 그러면서 땡기니까. 그냥 막 먹거든요. 막 먹는 거는 사실 좀 좋은 건 아니에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. 균형 잡힌 식단이 제일 좋은 거예요. 야채 많이 먹고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하고 근데 우리나라 식단 자체가 탄수화물 비중이 사실은 굉장히 높거든요. 단적인 예를 들어서 삼겹살 회식을 가도 마지막에 뭘로 마무리하나요? 비빔밥. 밥 볶아 먹고 국수 말아 먹고 그렇게 먹은 다음에 기름진 걸 잔뜩 먹었으니까 입이 조금 상쾌해지고 싶어서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. 그래서 탄수화물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. 머릿속에서도 사실 탄수화물 분해한 포도당을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쓸데없는 것들은 조금 피하시고 좋은 것들로 사실 계란도 좀 뭐 나쁘지 않아요. 좋은 단백질이긴 한데 계란 3개 조금 곤란하긴 하죠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균형 잡히게 먹는 게 좀 제일 중요하세요. 그래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 한번 해서 진짜 뭐 몸에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. 간 기능, 갑상선 기능, 뭐 갑작스럽게 당이 온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볼 거고 혹시 뭐 고지혈증 같은 것도 지금 뭐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이제 기본적인 뭐 빈혈이라든지 이런 건 한번 확인해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. 괜찮으면 이거는 몸의 문제는 아니고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니까 시간이 분명히 해결하긴 할 텐데 너무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영원히 못 나와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. 이제 나올 수 있게 조금 힘을 좀 드릴 수 있을 거니까 이제 좀 나오려고 노력해보고 적절하게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그러면 조금 좋겠다 얘기할 수 있어요.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몸은 저녁 6시인데 정신이라 그랬다. 눈이 새벽 2시다. 그래서 몸에는 체력이 남아 도는데 눈이 자꾸 이렇게 감겨요. 저는 진짜 멀쩡해가지고 더 할 수 있는데 근데 눈이 자꾸 이렇게 감기니까 간 쪽이 살짝 땡길 때랑 약간 그 시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어디가 안 좋아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누가 이제 보면 이제 낮 시간대 막 넌 눈이 이렇게 졸려 보여 약간 이런 건 아니죠. 이렇게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. 눈꺼풀이 많이 무거운가요? 예, 졸려가지고 눈이 감기는 게 아니고 몸은 멀쩡한데 눈은 이러고 있는 게 편해요. 눈을 좀 뜨는 게 좀 힘든가요? 예, 약간 그런 느낌.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사실은 근무력증이라고 좀 있긴 한데 근육이 힘이 조금 빠지는 병이긴 한데 뭐 사실 흔한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초기 증상으로 약간 눈꺼풀이 조금 이렇게 내려앉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눈꺼풀이 이렇게 약간 내려앉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좀 더 졸려하는지 근데 이제 실제로는 내가 그때는 이제 눈꺼풀을 조금 위로 올려뛰기가 조금 힘들어요.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 쪽이랑은 제 생각에는 뭐 관련이 조금은 있을 수 있긴 한데 아주 막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관 없을 거예요. 요거는 조금은 증상을 좀 보다가 뭔가 좀 심해지는 느낌이 있으면은 한 번 더 체크업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일단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. 예.
요즘에 체질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커피라던가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아침 9시까지 잠을 못 자요. 심장이 뛰어가지고. 그런 것도 혹시 뭐 건강하고 문제가 있는? 근데 아마 조금 예민해졌다고 보기는 하고요. 카페인 자체가 사실 몸에 뭐 이렇게 해로운 건 아닌데 지금처럼 이제 심박수를 올리고 약간은 교감신경 흥분시킬 수 있죠. 손도 좀 떨릴 수 있고. 그래서 한간의 연구에서는 뭐 좋은 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린 커피 이런 것들은 항산화 물질도 많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된다는 얘기도 사실은 있어요. 믹스는 사실 좋진 않을 거예요. 저도 사실 피곤하거나 그럴 때 솔직히 단 게 땡겨서 믹스 커피를 한 잔 마셔야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약간 그렇다는데 믹스 커피는 사실 좋은 건 아니고요. 근데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거니까 피하셔도 될 것 같고 너무 저녁 때 운동하지 마세요. 만약에 이제 운동은 사실 낮 시간대 하는 게 좀 좋아요. 저녁 때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해버리면은 몸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예요. 몸이 굉장히 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이 더 안 와요.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까요? 먹는 거랑 스트레스랑 단 거 얘기하셨는데 가끔 가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.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게 난지 차라리 스트레스를 풀고 단 거를 먹어서 푸는 게 난지 몸에 좀 안 좋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단 것도 이제 사실 쓸데없이 단 것들이 있거든요. 단당류라고 부르는 건데 식품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보이는데 이제 고과당 콘 시럽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같은 단 것도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콜라가 좋을까요? 고구마가 좋을까요? 고구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은 단 게 땡길 때도 약간은 콜라라든지 뭐 과자 같은 거, 뭐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게 당분이 더 많기 때문에 훨씬 이제 당이 쫙 올라가긴 한데 빨리 올라간다는 거는 몸에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왕 먹을 단 거라면 조금 좋은 단 것들로 스트레스 해결에 조금 도움이 된다면 뭐 단 거 드셔도 돼요. 다 먹어도 되는데 막 먹었다면 적절하게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좀 좋죠. 그리고 또 대체품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그렇다고 해서 또 고구마가 또 괜찮다. 고구마 또 막 이만큼 먹으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니까 먹자마자 바로 단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좀 좋고 쓸데없이 단 것들은 좀 안 하시는 게 뭐 당연히 좀 좋겠다. 제가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는 스트레스가 굉장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담배랑 술로 해결하지 않으시는 거는 굉장히 다행이에요.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면이라 볼 수 있고요.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은 있으니까 기본적인 검사 한번 해보고 나타난 문제들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은 이제 또 시간이 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해결되는 상황이 좀 올 걸로 생각돼요. 그때까지는 지치지 마시고 나도 조금 할 수 있는 노력하면서 좀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. 혈액 검사 결과가 다 나와서 일단은 결과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.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굉장히 많으셔서 간 기능이 다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좀 몸이 힘든 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다행히 간 기능 검사 결과 수치는 모두 양호한 상태였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또 간 농양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시더라도 치료가 잘 끝났으면 그걸로 인한 이제 간 손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게 맞으니까요. 간에 안 좋은 것들은 아무래도 뭐 술은 그렇게 자주 하시진 않다고는 하셨지만 한번 드실 때마다 조금 많이 드시는 편이었으니까 음주를 조금 줄이시고 지금 겪고 계신 그런 스트레스 요인들이 해결이 되는 게 1번으로 생각될 것 같아요. 다른 몸 상태 점검을 위해서 뭐 갑상선 기능이라든지 비타민 D 레벨 이런 것도 검사를 했었는데 다행히 갑상선 기능도 크게 문제 없이 정상 결과를 보였습니다. 대신 비타민 D 레벨은 좀 낮게 나왔으니까 비타민 D는 꼭 복용을 좀 하셔서 정상적인 레벨 위로 좀 올려주시는 게 좋겠고 예방접종 사이트에 보면 이제 어떤 접종이 다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.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간농양으로 입원 중에 A형 간염이라든지 B형 간염 접종은 다 접종이 돼 있었던 상태였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간 기능이 떨어지는데 주요하게 영향을 주는 만성 B형 간염, 뭐 C형 간염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. 접종도 완료됐으니까요. 그래서 좋은 식사를 하시고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시고 비타민 D 잘 복용하시면 간 기능으로 인한 것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술은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.